나르시시스트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점 7가지. 이걸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증상과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건지 나르시시스트인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둘 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면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고 계속 상처받게 돼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점 7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이점 1번. 의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의도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일부러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어버리는 것처럼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방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달라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요.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방법을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미숙해서 상처를 주는 거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위해 상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차이점 2번. 공감 능력의 차이. 두 번째 차이점은 공감 능력이에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긴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힘들다는 걸 인식하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다만 그걸 제대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달라요. 상대방의 감정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 정서적 공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다정해지거나 미안하다고 할 때 그게 진심인지 목적이 있는 건지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차이점 3번. 반성과 변화 가능성. 세 번째 차이점은 변화 가능성이에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하면 달라져요. 상담을 받거나 책을 읽거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감정 처리 방식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항상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변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차이점 4번. 관계에서의 패턴. 네 번째 차이점은 관계 패턴이에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들쭉날쭉해요. 좋을 때는 진짜 좋고 나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도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해줘요. 이 사람이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걸 러브 범빙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통제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면 또 갑자기 잘해줘요.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이 패턴을 알면 나르시시스트 관계인지 구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차이점 5번. 자존심의 구조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자존심의 구조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도 자존심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받은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자존심은 달라요. 나르시시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요. 내가 제일 잘났다, 특별하다는 생각이 강해요. 근데 실제 내면은 굉장히 취약해요. 조금만 자존심이 건드려져도 과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해요. 나르시시스트를 비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차이점 6번. 잘못을 인정하는 방식. 여섯 번째 차이점은 잘못을 대하는 태도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좀 심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반성이 가능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설령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반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면 되레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피해자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이점 7번. 관계를 끝냈을 때의 반응. 7번째 차이점은 관계가 끝났을 때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관계가 끝나면 서로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미성숙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실감을 느끼고 나름의 방식으로 슬퍼해요. 나르시시스트는 달라요.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려 해요. 갑자기 연락을 해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려 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해요. 이걸 후버링이라고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관계를 끊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거나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차이점 정리해드릴게요. 의도가 다르고, 공감 능력의 깊이가 다르고, 변화 가능성이 다르고, 관계 패턴이 다르고, 자존심의 구조가 다르고, 잘못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계가 끝난 후 반응이 달라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단정 짓기보다는 이 차이를 이해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 생각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